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체크해 주시고 빠르게 정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좀 영상이 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궁금 좀 하셨나요? 어떤 뭐 무슨 사고가 생겨서 뭐 방송이 안 되거나 녹화가 안 됐거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었고요. 뭐 주제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확 땡길 만한 뭐 주제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뭐 이런 이슈들이나 아니면 뭐 중국 무역 그런 분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 조금씩 다 이제 1차 이제 서명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 초까지는 계속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게 CES라든지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좀 중요한 행사들이 좀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 한산해진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잠깐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랑 어떤 뭐 중간에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좀 이제 해소가 되고 오히려 좀 전면전보다는 경제제재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이제 다음 주에 그럼 내용들이 뭐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시작을 할 텐데 솔직히 뭐 1월 중순 전까지보다도 하순으로 넘어갈수록 솔직히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딱히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다보스 포럼일 겁니다. 다보스 포럼. 네. 다보스 포럼이 이번 주 21일부터 있거든요. 21일부터 4일 동안 있는다고 하는데, 이제 한 24일 정도까지는 계속 다보스 포럼에서 내용들이 나올 건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있었던 게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의 이슈가 좀 많이 됐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이런 제재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들 쪽에서도 그 환경 뭐 전문가 중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인 요 툰베리와의 만남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약간 음, 좀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뭐 이름도 길어요. 하여튼 뭐 이란 외무장관이 원래는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참석 불가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란과의 대화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주요 이슈는 제가 볼 때는 뭐 환경 문제 그리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유럽과의 디지털 관세부터 시작해서 있는 유럽과의 분쟁, 무역 분쟁. 그러니까 뭐 당장에 지금 미국 재선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엄청 뭐 심화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문제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할 말은 하고 지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좀 중요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현재 1차 서명은 완료되었지만 이제 2차 서명부터 이제 또 한번 난항이 시작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게 11월 재선 선거 전까지는 별 문제는 없을 듯. 예. 그래도 조금씩의 뭐 알력은 있겠지만은 극단적으로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없애거나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보스 포럼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환경적인 문제들 뭐 이를테면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뭐 꾸준히 좀 나오면서 조금 더 신재생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이런 먼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석유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줄고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24일이 좀 제일 중요해요. 24일이 보통 각국의 이제 PMI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요. 예, 뭐 새벽부터는 저기 EIA라 해가지고 미국 에너지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매주마다 원유 재고량을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가 우리가 254만 9천만 배럴, 250만 배럴 이상이 이제 감소하면서 유가가 좀 폭등을 했었거든요. 예.
2에서 3% 정도 이제 폭등을, 뭐 폭등이라까지는 뭐 없겠다. 그냥 상승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원유 재고량이 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전에는 또 너무 재고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폭락을 했다가, 그때는 한 5% 정도 빠졌다가, 그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다시 이게 이제 원유 재고량을 좀 조절하는 모습인 건데, 그게 이제 너무 또 줄였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점점 맞춰지는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란 때문에 조금 이란 관련된 이제 정유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원유 재고량에 따라서 또 소폭적인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조금 더 희망을 좀 드리는 말씀으로 좀 드리자고 하면, 보통 국제 유가가 올라야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한 원가들 이런 것들도 같이 상승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이 제품을 나올 때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상승으로도 올라가거든요. 정상적인 기업 상황에서의 말씀드리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업 제품의 상승인 어느 정도 상승했다 하면은 오히려 소비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제품을 가격을 올리는 데에 따른 눈치 보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올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 올랐으면 10% 제품 가격을 올려야지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전가가 소비자 쪽으로 되고, 소비자는 그거를 받아버리면서 기업은 그대로 실적이 올곧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경기가 계속 안 좋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 이제 우리 글로벌 경기들은 이제 바닥을 거의 다 다지고 바닥에서 반등, 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막 급격하게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뭐 재고에 대한 일반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요 증가와 공급이 증가,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물가라는 거는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기업들은 점점 기업 실적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상승이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게 기업의 실적 상승, 이게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기 반등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원유도 지금 점점 다시 안정화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어쩔 때는 많았다가 어쩔 때는 줄었다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점점 이 뭐라고 해야지, 편차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좀 안정화되고, 그런 기업적인 내재적인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새벽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원유 재고량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장 마감 이후, 이때부터는 이제 독일, 유로존, 미국 등에서 제조업 PMI 지수, 뭐 서비스업도 포함됩니다. 서비스 PMI 지수까지 해서 PMI 지수들이 지금 다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최근까지 나온 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지수가 46.8, 이걸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데도 지금 48보다 좀 못해요. 지난달로 보면 한 44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이제 46.8, 그러니까 반등을 지금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좀 더 중요한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2.8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업은. 그럼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은 이 기준점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컨센서스가 되고,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0.1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24일에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도 제조업 지수 52.5, 이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제조업 지수들 예측으로는 보면은 지난달보다는 조금씩 다 반등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예상보다 더 많이 반등을 했느냐, 더 상승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 하나가 엔디포스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본론이죠. 결국에는 지금 앤디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원래는 휴대폰 관련주입니다. 예, 휴대폰 부품 관련주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다른 이제 윈도우 필름이라든지 뭐 이런 필름 관련 이제 제조 기업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5G 안테나 사업 이제 하나 시작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바이오 종목으로는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 요거들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윈도우 필름 관련된 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휴대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코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지나갈 때 조그만한 비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딪혔을 때 기스 나지 않게, 기스라는 말 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흉터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코팅 필름 같은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주력은 휴대폰 관련된 필름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상장할 때부터 쭉 유지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최근 사업이 요 5G 안테나와 바이오 사업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인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원래 앤디포스가 지금 그 휴대폰 필름만 할 때는 이게 되게 처음 상장 때는 되게 좋았는데 상장 이후부터 이제 경쟁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적들이 막 안 좋기 시작했어요. 실적들이 안 좋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적자도 좀 나오고 뭐 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좀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이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장 큰 고객사가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 화웨이가 지금 이제 최근 3등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제 거의 1, 2등하고 이제 1, 2등 고객사와의 그런 매출 비중이 거의 비등비등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화웨이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할 때 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그 판매도 못하게 해버리고 미국 기업이 화웨이 제품 사면은 뭐 세금 더 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아마 좀 화웨이가 어디에선가 좀 구매를 해서 얻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다 잘리다 보니까 그럴 때 앤디포스가 옆에 있어 가지고 앤디포스 좀 옆에서 반사이익을 좀 많이 봤다. 그래서 고객사 중에서는 화웨이가 많이 사간다고 해요. 네, 앤디포스 제품들을. 그렇게 되면서 앤디포스가 좀 반등이 나오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5G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화웨이랑 하면서 신규로 개발한 건데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아니면 지금 19년 지금 4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빨리 조기에 매출이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5G와 휴대폰 부품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어느 정도의 그런 성장성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특이한 게 큐어바이오라는 이제 서울대 교수팀에서 요 팀이 운영하는 이제 기업을 거의 100% 인수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인수해서 이제 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뭐 조금 요즘에도 알다시피 신라젠 같은 게 팩사백이 간암 실패하고 신장암으로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지금 큐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장암에 대한 표적 항암제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전임상 준비하면서 이제 임상 이제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의 기대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대한 좀 더 오히려 5G나 저 위에 있던 원래 본업인 뭐 휴대폰보다도 훨씬 더 기대감이 큰 사업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신장암만 되는 게 아니라 난소암이라든지 그 다음 간암까지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같이 치료제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를 지금 이제 최근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 때문에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앤디포스 종목들을 좀 보자고 하면, 앤디포스가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작년 11월 때를 고점으로 쳐서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이때는 지금 액면 분할하면서 좀 빠진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네, 이제 살펴봤더니 실적들은 보면은 조금씩 많이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예, 매출액이 떨어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휴대폰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경쟁이 강화가 되었다 보니까 심화가 되다 보니까 매출이 좀 꺾였던 부분들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기타 비용에서 보면 자산 손상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사업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자산 손상 차손 같은 경우에는 어, 무형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환입이랑 이런 게 좀 실수가 있어서 이게 비용으로 좀 처리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올해 3분기에 있었던 여기 자산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도 투자 자산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따로 뭐 어디 뭐 화재가 났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투자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일부 어느 데서 좀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떻게 뭐 정확한 내용들이 좀 잡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산 평가 손실이나 자산 손상 차손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처리하고 나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영업이익이 실제로 얼마나 좀 늘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요. 예.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분기가 68억까지 이제 회복을 좀 한 부분이에요. 작년에 이제 44억, 3분기 기준으로 44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제 53%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화웨이 영향으로 반사이익 받은 휴대폰 관련된 사업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는 이제 5G 안테나 사업, 요게 지금 같이 좀 잘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오는 바로 사업이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임상 시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뭐 자금적인 부분이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얼마나 임상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본업이 일단은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일어나는 신사업에 대한 어떤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R&D 비용 같은 것들을 뭐 가감 없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아는 뭐 대충 쓰레기 기업들이라 하면은 뭐 알파홀딩스, 그 알파 쓰레기 홀딩스, 그 쓰레기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쨌든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와중에 사업만 자꾸 추가해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했던 알파홀딩스도 그렇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봤던 거는 뭐 태권도 솔직히 그렇게 잘 나왔던 부분은 아닌데, 요즘에 다시 이제 통신장비 이런 사업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위기모면식으로 좀 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엔디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것도 잘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다. 근데 좀 괜찮다. 지금 보면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뭐 서울대 관련된 요 큐어바이오 뿐만 아니라 최근 보고서 보면 뭐 이스라엘 관련된 기업들하고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조인을 해서 좀 더 그런 결과에 대한 시너지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금 PBR이 2.2배 정도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2.2배는 나오는 게 아니죠. 보통 기본 4배에서 5배 정도까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 HLB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바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이 10배 넘어가는 건 그냥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보시면서 가져가 보신다고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단순하게 뭐 엄청 장기적으로 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또 자리도 괜찮기 때문에 뭐 한번 자리 한번 볼까요? 자리도 한번 보시면은 이때가 2018년 11월 12일입니다. 이때가 가장 최고점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액면 분할도 했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되고 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보통 액면 분할을 많이 합니다. 보통 60% 정도 있고 한 2배 이상 정도로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2배는 안 되겠네요. 한 반 정도? 1000만 주 있으면은 지금 한 40만 주, 50만 주 정도 좀 더 불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뻔 했는데 이제 또 주가가 한 번 더 빠졌죠. 네. 아무래도 뭐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기존 자리가 보시면 4,790원, 여기 5,000원 좀 안 되는 여기 4,700원, 4,800원대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 건데 거기마저도 같이 빠졌어요. 근데 실적만 보면은 거기서 빠졌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오버가 되지 않았나. 예,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같이 봐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단 조금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결국에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때, 그럼 보시면 2018년도 때가 가장 대량으로 손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19년도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아직 4분기가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동부채가 좀 많이 늘었다는 점, 이 부분을 이제 2020년 1분기 때 얼마나 해소해주고 가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당장에 저는 이게 엄청난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드는 게, 자산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유동금융자산이라고 많이 늘었어요. 이게 대부분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예금으로 나옵니다. 보통 예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돈 빌려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 비유동 자산에 있던, 그러니까 장기 예금을 지금 단기 예금으로 돌렸어요. 결국에는 본인 이 회사에서도 이런 유동성 위기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단기로 땡겨서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게 좀 더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가 휴대폰 사업의 안정화, 거기에 다시 반등, 그리고 5G용 안테나에 대한 그 컨센서스만큼의 기대감만큼의 성장 확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되어 주어야 좀 더 확실하게 주가가 지금 바닥이라는 거, 어제 바닥 부분은 맞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주가가 정말 거의 몇 년도 수준이냐, 18년도 9월 이전 수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엄청나게 낮거든요. 실적은 지금 이제 턴어라도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실적이,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본다고 하시면은 좀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이제 뭐 제목에다가도 보시겠지만 뭐 한 달 정도 보고 가자, 네, 2달 정도 보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관점을 계속 보면서 중간중간마다도 좀 계속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중간중간마다 좀 올라갔던 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 다시 타점이 내려온다고 하면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보면서 앞으로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 10분 조금 넘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지루할 수도 있다고도 보지만은 그래도 쓸데없는 내용을 했던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꼭 다 보셔서 결론이 제가 이걸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좀 더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보시고 가셨었으면 좋겠네요. 예. 못다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중간 실시간적인 종목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카카오톡방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또 제가 모르는 내용들, 너 이거 영상에서 얘기 안 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같이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고 같이 좀 투자하셔가지고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복한 우리 주식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정보 좀 받아가 보시고요. 링크는 영상 하단에 댓글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